유나는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책방에서 새로 들어온 소설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38세의 나이에 공무원 생활을 정리하고 시작한 이 작은 공간은 그녀만의 안식처였다.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 그것이 유나가 원하던 삶이었다. 여보, 나왔어. 남편 도현의 목소리가 책방 안쪽으로 들려왔다. 40세의 도현은 여전히 젊어 보였고 유나를 향한 그의 시선은 언제나 따뜻했다. 결혼 10년 차, 그는 완벽한 남편이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유나의 책방 일까지 신경 써주는 자상한 남편. 엄마도 같이 오셨네요. 유나는 뒤따라 들어오는 어머니 명숙을 보며 미소 지었다. 59세의 명숙은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응,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거든. 그래서 같이 왔지. 도현이 설명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나는 이상한 것을 포착했다. 엄마가 도현을 바라보는 눈빛. 그것은 평범한 사위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무언가 간절하고 애틋한, 그리고 위험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유나야, 요즘 책방 일은 어때? 명숙이 물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도현에게 머물러 있었다.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도 늘고 있고요. 유나가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제대로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도현이 커피를 내리러 안쪽으로 들어가자 명숙의 시선이 그를 따라갔다. 그 눈빛에는 분명 일반적이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유나가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많아서. 명숙은 당황한 듯 시선을 돌렸다. 최근 들어 어머니가 집에 자주 들르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요즘은 거의 매일 오신다. 도현아, 이거 맛있지? 명숙이 직접 만든 반찬을 도현에게 권하며 물었다.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역시 손맛이 다르세요. 도현이 웃으며 대답했다. 유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어머니가 도현에게 하는 말투, 그리고 도현이 어머니에게 보이는 관심. 그것들이 평범한 장모-사위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명숙이 돌아간 후 유나는 도현에게 물었다. 여보, 엄마가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지 않아? 그래, 어머니가 외로우시나 보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더 그런 것 같아. 도현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며칠 뒤 유나는 어머니가 또다시 집에 왔을 때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웠다. 책방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간 후 몰래 돌아와서 창문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거실에서 명숙과 도현이 나누는 대화,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유나가 없을 때 확연히 달랐다. 더 친밀하고 더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연인들처럼. 설마.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설마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도현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요즘 유나의 예민해진 신경이 그 소리에 반응했다.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에서 유나는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다. 그날 밤, 당신 눈빛 잊히지 않아요? 발신자는 이름 없는 번호였다. 유나의 손이 떨렸다. 설마 도현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스쳤다. 최근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다. 유나는 주저하다가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함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이었다. 도현은 비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메시지 내역을 보자 유나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어제 유나가 없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당신과 단둘이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20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답장도 있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유나가 눈치채면 안 되는데. 유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메시지 하나에 첨부된 사진이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손목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손목에는 작은 점이 하나 있었다. 유나는 그 점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명숙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점이었다. 안 돼. 유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메시지의 말투, 그리고 그 점. 도현과 문자를 주고받는 상대는 바로 어머니 명숙이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 문을 바라보았다. 샤워 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남편과 어머니가 자신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내용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 여보, 뭐해? 도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아무것도. 유나는 당황하며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날 하루 종일 유나는 정신이 없었다. 책방에서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특히 20년 전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라는 문장이 계속 신경 쓰였다. 20년 전이면 유나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다. 그때 도현과 처음 만났다.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했는데, 그런데 20년 전에 어머니와 도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인가? 저녁 때 명숙이 또 집에 왔다. 이제 유나는 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니의 모든 행동, 표정, 말투가 새롭게 보였다. 도현아, 오늘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명숙이 도현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현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어색함이 있었다. 유나야, 너 요즘 안색이 안 좋다. 무슨 일 있어? 명숙이 딸을 보며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책방 일이 바빠서. 유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잠든 도현을 보면서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정말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 오래된 앨범 속에서 유나는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대학교 축제 때 찍힌 사진인데 뒤쪽에 도현과 어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이 작게 찍혀 있었다. 그때 유나는 도현과 사귀기 전이었다. 이게 뭐지? 유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연인처럼 보였다. 유나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어머니의 방을 뒤지기로 했다. 명숙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유나는 어머니 집으로 갔다. 다행히 여분의 열쇠가 있었다. 어머니의 방 서랍 속에서 유나는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20년 전의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했다. 사진들을 보자 유나는 경악했다. 젊은 시절의 명숙과 도현이 명백히 연인 관계로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마주보며 웃고 있는 모습, 심지어 입맞춤하는 모습까지.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상자 맨 밑에서 발견한 병원 진단서였다. 20년 전 명숙의 이름으로 된 산부인과 진단서. 그리고 거기에는 임신 6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안 돼. 유나는 진단서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숙이 돌아온 것이다. 유나야, 여기 왜 있어? 명숙이 방문 앞에서 딸을 발견했다. 유나는 진단서를 들고 일어섰다. 엄마, 이게 뭐예요?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건 엄마가 20년 전에 도현 씨와 사귀었던 거예요? 그리고 임신까지 했던 거예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숙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유나야,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엄마가 포기한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유나는 절규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명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너무 어렸고 부모님께서 강하게 반대하셔서. 그래서 낙태했던 거예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럼 도현 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 내가 도현이를 소개해 줄 때까지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지. 우리 모두 놀랐어. 유나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도현이 자신과 결혼했는지, 왜 어머니가 도현에게 그런 눈빛을 보내는지, 왜 최근에 더 자주 만나는지. 그럼 지금도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유나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정말로 아무것도. 명숙이 필사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유나는 핸드폰 속 메시지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이 주고받은 애틋한 메시지들을. 그날 저녁 유나는 도현과 정면 대결을 벌였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20년 전 일 말이야. 엄마와의 일.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어떻게? 그래, 다 알았어. 당신이 엄마와 사귀었던 것도, 엄마가 임신했던 것도. 도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건 정말 옛날 일이야. 나는 지금 너만 사랑해. 거짓말. 유나가 소리쳤다. 핸드폰 메시지 다 봤어? 그 순간 도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다음 날 유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만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모두 들어야 했다. 엄마, 이제 모든 걸 말해주세요. 정말 모든 걸. 명숙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 사람, 도현이는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어. 첫눈에 반했지. 그렇게 멋있고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 매일 만났고 결혼 약속도 했지. 하지만 부모님께서 집안 차이가 너무 크다고 하시면서 강하게 반대하셨어.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아니야. 나는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 심지어 임신까지 했을 때도.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도현이가 먼저 포기했어. 유나는 충격을 받았다. 도현 씨가요? 그래. 그 사람은 나보다 현실적이었어.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포기해버렸지. 그리고 나 혼자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어. 그 후로 나는 그 사람을 미워했어. 정말 미워했지.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너를 낳았어. 하지만 명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마음속으로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잊은 적이 없었어. 그럼 내가 도현 씨를 소개했을 때 정말 놀랐어.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싶었지.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유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엄마의 복수 도구였던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명숙이 급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너희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진심으로 기뻤어. 그럼 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현 씨와 몰래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 그리고 도현이가 위로해 주었지. 처음에는 정말 위로였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다시 생긴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숙이 울먹였다. 나도 모르게 20년 전의 감정이 되살아났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어. 우리는 다시 사랑하게 됐어. 유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엄마. 유나가 소리쳤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엄마 딸이에요.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 한 번 포기했다가 다시 만난 거야.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유나는 어머니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자신의 엄마가 아니었다. 그저 한 남자에게 미쳐버린 여자일 뿐이었다. 그럼 도현 씨도 같은 마음이에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도 나를 선택하고 싶어 해. 유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과 어머니, 그녀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다. 엄마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에요. 유나는 차갑게 말했다. 유나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도현 씨도. 모든 게 끝났어요. 그날 밤 유나는 도현을 기다렸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였다. 도현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나가 말했다. 당신도 엄마와 같은 마음이라면서요? 도현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래, 미안해. 그럼 선택하세요. 나냐, 엄마냐, 유나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네 어머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유나는 이미 예상한 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컸다. 20년 전에 포기했던 사랑이었어. 그때는 어렸고 현실을 몰랐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이번에는 끝까지 지키고 싶어. 그럼 나와의 10년은? 우리의 결혼은 뭐였어요? 너와의 시간도 소중했어. 정말로. 하지만 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엄마였다는 거죠?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이미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럼 이거 서명하세요. 유나야, 서명하라고요? 유나가 소리쳤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며칠 후 이 모든 일이 동네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명숙과 도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 같았다. 명숙이가 사위와 바람을 피운다더라. 그것도 딸이 있는데 정말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나?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명숙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교회에서도 냉대를 받았다. 도현 역시 마찬가지였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사랑이었나? 명숙이 도현에게 말했다.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을 거야. 도현이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명숙은 점점 우울해졌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잃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도현아,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게 아닐까? 명숙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잖아. 하지만 유나는 어떻게 돼? 유나는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명숙의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사회적 비난에 대한 수치심이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날 밤 명숙은 도현에게 말했다. 도현아, 나 견딜 수가 없어. 유나를 생각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명숙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딸을 잃은 고통, 사회적 지탄,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그날 밤 명숙은 혼자 집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다. 20년 전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딸을 잃었다. 과연 이것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욕망이었을까? 명숙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흘리며 유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고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엄마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나만의 행복을 위해 내 행복을 빼앗았지. 이제 엄마는 어디서 무엇을 해도 내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부디 엄마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를 쓰고 난 후 명숙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도현에게도 유나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 도현은 명숙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와 함께. 몇 달이 지났다. 유나는 책방을 정리하고 서울을 떠났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어머니와 도현을 떠올리게 했다. 유나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다시 작은 책방을 시작했다. 혼자서 조용히.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떨칠 수 없었다. 명숙이 사라진 후 도현도 찾고 있었지만 소식이 없었다.
어느 날 유나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나섰다. 어머니가 어디로 갔을지 짐작이 갔다. 어릴 때 명숙이 자주 데려갔던 외할머니 집 근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시골 마을. 유나는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며 그 마을에 도착했다. 기억 속의 마을은 더욱 적막했다. 대부분의 집들이 비어 있었고 풀만 무성했다. 외할머니의 오래된 집을 찾아갔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집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뒤편의 작은 오두막은 누군가 손을 본 흔적이 있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오두막에 다가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어머니의 향수 냄새였다. 오두막 안은 단촐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작은 침대, 간단한 식탁, 그리고 책들. 책상 위에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펼쳐보았다. 3월 15일.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됐다. 매일 유나 생각을 한다. 내가 저질러버린 일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4월 2일. 도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돌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그런 자격이 없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딸을 배신한 엄마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5월 10일. 오늘은 유나 생일이다. 축하해주고 싶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 멀리서나마 딸의 행복을 빈다.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며칠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사랑이 죄였다면 나는 매일 죄인이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딸아, 부디 엄마를 용서하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엄마는 항상 내 행복만을 바란다. 유나는 일기장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마을은 더욱 고요했다. 엄마. 유나는 중얼거렸다.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그때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유나를 보았다. 아가씨, 혹시 명숙이를 찾나? 네. 우리 엄마예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며칠 전에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그 후로는 안 보였어. 유나의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급히 산길로 향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다가 유나는 작은 연못가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발견했다. 연못가 바위 위에 놓인 작은 쪽지. 유나야, 엄마는 정말 미안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이제 엄마는 떠난다. 부디 엄마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사랑한다. 유나는 쪽지를 읽고 무릎이 꺾였다. 연못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엄마, 엄마.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소리와 물소리만이 유나의 울음과 함께 울려 퍼졌다. 며칠 후 수색대가 투입되었지만 명숙의 행방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유나는 마을을 떠나기 전 외할머니의 무덤에 들렀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무덤 앞에 놓았다. 할머니, 엄마를 부탁해요.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와 도현의 사랑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단순한 욕망이었을까? 유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랑의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이 희생되었다는 것이었다. 몇 달 후 유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제는 그 고독이 두렵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용서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그것 또한 삶의 일부였다. 어느 날 저녁 새로 연 책방에서 유나는 한 권의 시집을 읽고 있었다. 사랑은 때로 누군가에게는 위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된다. 유나는 시집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어머니도 어딘가에서 이 노을을 보고 있을까? 엄마,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사랑이 얼마나 아픈 건지. 바람이 책방 안으로 살며시 들어와 책장을 넘겼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 같았다.